이혼 소송의 핵심은 뭘까요? 양육권을 제외하면 뭐니 해도 바로 머니, 돈일 텐데요. 상대방이 엄청난 유책 배우자라 해도 내가 받은 상처가 아무리 크다 해도 현행법상 인정되는 위자료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재산 분할. 그런데 막상 힘들게 이혼 결심을 하고 이혼을 하려고 보니까 상대방의 통장에 잔고가 전혀 없거나 내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우자가 작정하고 빼돌린 재산, 이혼 시 분할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숨긴 재산 이렇게 찾자. 오늘 사연으로 배워가 보시죠. 네, 오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제목은 모든 것이 사라진 날입니다. 한순간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와 아내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기고 입소문이 나면서 가게는 대박이 났고 또 아내가 새 아파트까지 분양받으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침내 새 집으로 이사하는 생애 최고의 날. 그런데 그날은 제 생애 최악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내도 없었고 새 집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살던 집 보증금까지 모두 빼서 사라진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지 모르겠네요, 진짜. 정리를 해보면, 자, 이사하는 날 설레는 마음으로 새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그 집이 내 집이 아니고 거기다가 믿었던 아내가 보증금과 함께 사라져 버렸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 정도면 근데 절도가 아닐까요? 저 같으면 뭐 배우자고 뭐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을 것 같은데 배우자도 절도로 신고를 할 수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절도에 해당하겠죠. 네. 그런데 우리 형법에서는 친족 상도례라는 특별 조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 아니면 같이 살고 있는 친족 같은 경우에는 서로 절도를 범했다고 해도 이거는 벌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배우자를 절도로 고소를 해봤자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내가 신고를 하는 것과 상관없이 처벌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진짜 근데 작정하고 사라진 배우자를 제가 어떻게 찾습니까? 뭐 뭔가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절도 신고는 그래도 부부니까 안 한다고 해도 찾아야지 돈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아직 법적으로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네. 가출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가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 나의 전화를 더 이상 받지 않고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증빙하면 경찰관이 또 한번 전화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신고가 안 되는데 경찰관의 연락도 받지 않으면 그런 경우 가출 신고가 되거든요. 그럼 경찰서에서 가출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찾을 수는 있는데 네. 문제는 찾는다 한들 나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나가버린 사람이 다시 오겠어요? 그럴 때는 법원에 가서 부부 동거 심판 청구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너네 이제 동거해 이런 명령이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네.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위자료랑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대방을 강제로 동거하게 할 수는 없지만 네. 상대방에게 그렇게 경제적인 압박을 하면서 이제 동거를 다시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 이혼을 하지 않았는데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네요? 네, 굉장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배우자를 못 찾았거나 아니면 찾았는데도 집에 안 들어온다고 거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혼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같이 안 산다고 했을 때 그 자체가 이제 이혼 사유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실제로 이혼 사유가 되려면 3년간 생사를 몰라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아니니까. 네. 근데 부부간에 동거 의무가 있고 또 서로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다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서 그걸로 이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하는 법까지 잘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연을 좀 살펴볼게요. 자, 하루는 연락조차 되지 않는 아내 대신에 처남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정도가 있지. 몇 달 전에 아내가 처남에게 식당을 팔았다면서 오히려 저보고 가게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아니, 저희 가게에서 가끔 일을 도와주던 처남이 도대체 무슨 돈으로 가게를 인수했다는 겁니까? 저는 나갈 수 없다고 버텼고 처남은 제게 퇴거 명령 소송과 월세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가게까지 뺏기게 되는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냥 생각을 해봐도
가게를 팔았겠습니까? 자기 동생 앞으로 빼돌린 거겠죠. 집도 뺏기고 가게도 뺏기고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이거를 이게 빼돌린 게 아니라 진짜 판 거다라고 우기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해서 그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겠죠. 이게 뭐 아내 이름으로 돼 있지만 사실상 뭐 절반은 내 거, 내지는 전체가 다 내 거였는데 아내가 이것을 자기 권리도 아닌데 너에게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무권 대리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무권 대리는 뭐냐면 부부간에는 상호를 대리할 수 있거든요.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해서 네. 아내가 이거를 나 대신 대리해서 팔 수는 있지만 이게 누가 봐도 남편을 위한 게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 대리행위가 무효가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처남이기 때문에 이 네. 부부 상황을 알잖아요. 그쵸. 이 가게가 누나만의 것이 아닌 걸 알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누나가 외형의 동의도 없이 이걸 판다라고 했을 때 아 이거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내지는 무권대리 행위라는 거를 처남이 충분히 알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남에게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처남 이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처남도 이걸 제3자한테 팔 수 있잖아요. 그쵸. 그때는 그 제3자한테서 받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음. 왜냐하면 제3자는 이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처남이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처남을 상대로는 이 가게에 대한 소유권 확인해소 내지는 임차권 확인해소를 해서 이 가게의 임차인 내지는 주인은 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조금 복잡한 용어들이 나왔는데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 무권 대리 행위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또 처남에게는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아 이건 도저히 평생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혼자서 이혼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저 같아도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으면 재산 분할하기 전에 어떻게 숨겨볼까 하는 마음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들은 법을 잘 아니까 저 같은 이제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은 모르는 뭔가 그런 방법을 좀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혼할 때 재산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재산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네. 제가 떼부자가 되겠죠. 네. 근데 숨기면 기본적으로 은닉 재산이고요. 이걸 상대방이 어떤 방법으로든 찾아내면 네. 그건 다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재판에서 나에게 불리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숨기려 했다는 것 자체가 부부간에 서로에 대한 상호 부조 의무나 서로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산 분할에 대해서 기여도가 낮게 인정될 수 있어요. 판사가 괘씸하게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부부간의 재산, 부부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최대한 특유 재산을 많이 인정하는 방법을, 특유 재산으로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숨기려고 은닉하려고 하면 괘씸죄가 되니까 특유 재산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더 낫다라는 그렇죠. 거죠. 혹시 집안에 있는 현금은 숨겨도 모르지 않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네.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네. 내가 이거 현금을 뭐 쌓아놓고 계속 갖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내가 이걸로 예금을 나중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로 결국 뭔가를 살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 상황에서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취득을 했는지를 다 소명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이라고 해서 숨기는 게 용이하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뭐가 있냐면 보험도 저희가 들잖아요. 네. 이거를 이혼 전에 만약에 해약해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혼 전에 해약을 하면 네. 해약금을 반환받겠죠. 네. 그럼 그 해약금을 반환받은 거에 대해서 다시 분할이 이루어지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또 이번에는 주식이나 코인은요? 비트코인으로 바꿔놓으면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유명한 판결이 있는데요. 네. 네, 지난 2018년에 대법원에서 네. 코인 같은 이제 전자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 코인 자체를 이제 0.5코인, 0.5코인씩 분할하는 방법이랑 네. 그 수익금을 분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코인이라면은 좀 더 숨기는 방법이 뭐 다양할 수는 있겠지만 다들 걸리잖아요. 뭐 그쵸. 아프리카에서도 잡히고 네.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경우에도 뭐 원활하게 숨길 수 있는 재산이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재산의 형태가 있지만 이거를 숨겨서 재산 이혼할 때 절대 분할 안 해야지라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재산 명시 제도라고 해서 네. 예금의 경우에는 예금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보험은 보험 가입 내역 조회 서비스,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부동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곳에서 이제 조회
조회를 하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금융정보제출 명령도 이제 소송 중에서 이제 판사가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거래 내용 확인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체계 안에서 내 재산을 용이하게 빼돌리거나 숨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변호사님처럼 능력 있는 변호사를 만나서 숨긴 재산을 다 남김없이 찾았어요. 근데 믿었던 아내한테 이 배신을 당한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죠. 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는데 네. 부부간에는 동거 의무도 있고요. 네. 상호간에 부양 의무도 있어요. 근데 나를 두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가출을 했다. 심지어 내 재산을 가지고 가출을 했다. 네. 이러면은 나를 어떻게 보면 유기한 게 되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는 굉장히 당연히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아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라는 게 뭔지 이 정도면은 사실 남보다도 못한 거잖아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판사판 한 푼도 양보 안 하려고요. 저는 가게를 하면서 받은 자영업자 대출이 있습니다. 이 제 명의로 빌린 건 맞지만 가게를 해서 같이 벌어먹고 살았는데 이 빚을 혼자 갚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재산 분할 시에 빚 분할도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 그래요. 참 대출이 없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변호사님 빚도 분할이 가능할까요? 가게를 같이 운영한 거니까 이 대출을 누가 갚아야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건 적극 재산, 그러니까 플러스만 분할 대상이 돼요. 근데 빚은 마이너스잖아요.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우리 법원에서는 부부가 공동 재산을 형성 내지는 유지하기 위해서 진 빚, 나 혼자 쓰려고 빌린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에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저를 모르게 나 모르게 혼자서 대출을 받았다거나 부모님께 드렸다거나 아니면 뭐 명품백을 샀거나 쇼핑을 했거나 이런 데에 돈을 썼어. 이런 대출도 혹시 같이 갚아야 되는 걸까요? 이 빚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는 그 빚의 채무자일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빚이 내 이름으로 돼 있지만 너랑 나랑 우리 같이 가사를 위해서 내지는 우리 공동 재산의 형성을 위해서 진 빚이니까 같이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주장을 해야 되고 내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극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이건 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 채무자 쪽일 거잖아요. 네. 내 이름으로 된 빚은 맞지만 우리가 같이 갚아가야 된다라고 내가 주장도 해야 되고 증명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뭐 명품백을 사려고 한다. 우리 부모님께 드리려고 진 빚은 그 경우에 이게 우리의 공동재산의 형성이나 유지 또는 가사를 위해서 진 빚이라는 걸 입증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소극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독박 쓰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작정하고 숨긴 재산 찾는 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혹시나 내 배우자가 숨긴 재산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친구에게 묻지 말고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심규덕이었습니다.